지난 시간에 각덕이라는 유학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라 불교와 실크로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옛날에 중국 유학을 거쳐서 인도까지 유학을 했던 분들의 경우는 실크로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이름이 아주 이뻐요. 실크로드니까 뭐 비단길 이렇게 보이니까 아주 비슷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참 현장에서 겪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실크로드라는 건 뭐 거의 이제 제가 그 일대를 2번을 답사하고서 이제 그 중국의 시발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안인데, 서안에서 출발해서 정주를 거쳐서 난주를 거치면 중국 영토의 마지막인 이제 돈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돈황의 문 밖을 나서면은 곧바로 이제 남의 나라 땅이 되는데, 돈황을 벗어나면서부터는 우리가 흔히 역사책에서 서역이라고 말하는 그 엄청난 사막지대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데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 측에서 보면은 돈황을 나서자마자 첫 번째 마주치는 지역이 양관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척후병들이 거기는 나가 있기는 합니다만 국경 경비대가 거의 살 수 없는 데죠. 그 양관이라고 하는 데를 거치면은 곧바로 고비 사막에 마주치게 됩니다. 고비 사막은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관통하는 거죠. 이 고비 사막을 겨우 넘었으면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펼쳐지게 됩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데에는 거기 현지의 말로는 생자 불환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 사막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한다. 참 끔찍한 곳이죠.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게 되면은 천산이라는 산을 건너야 됩니다. 천산. 얼마나 산이 높으면 하늘 천자를 써서 천산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천산을 아주 밑을 겨우 돌아가는, 남쪽은 천산 남로라고 부르고 북쪽은 천산 북로라고 부르는데, 이 천산은 연봉이 6,000m가 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산 안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천산 남로와 천산 북로에 실랏 같은 길을 따라서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그 오아시스에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천산 남로나 천산 북로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천산 남로를 거쳤을 경우에는 호탄이라고 부르는 오구이 고장을 지나게 되고, 천산 북로를 건너게 되면 쿠마라지바의 고향, 그곳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 지점을 거쳐서 남로, 북로가 동시에 만나는 지역이 카슈카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카슈카르에서 다시 우리는 인도를 향해서 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참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곳을 지나면서 왕오천축국전의 저자였던 해초 스님이 참 처연한 그 시를 남긴 적이 있어요. 다람쥐도 넘나들기 어려운 산을 나는 오늘도 넘고 있다. 저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알리라. 그 기러기는 언제 나에게 내 고향 계림의 소식을 전해줄 건가 하는 아주 정말 눈물겨운 그런 시가 남아있을 정도인데, 그것을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인도 영토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도 영토도 어마어마한 험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또한 건너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고, 그렇게 해서 겨우 비교적 높지만은 평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 훈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훈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길기트가 되고요. 길기트에서 또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쉬임라를 거쳐서 델리에서부터 다시 남쪽으로 해서 와라나시 이렇게 가게 되는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 그 국법승들의 이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은 현장 스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지만은
편도에 대략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길을. 옛날에는 뭐 그 길을 가는 게 지팽이밖에는 없잖아요. 지팽이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2번 답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때 최신의 어떤 현대적인 어떤 문명의 이기들을 이용을 했어요. 저는 돈황에서 이태리에 특수 제작했던 큰 이 지프를 2대를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아이들 장난감 같이 바퀴가 이렇게 크고 막 올라타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의 높이를, 그러니까 모래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그 2대의 뒤에는 물과 식량을 싣고 앞에는 사람들이 타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제가 도낭에서 출발해서 카슈카르까지 이르는데 꼭 10박 11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50km에서 60km 정도의 속도를, 사막이기 때문에 달리기가 참 어려워요. 속도를 내기가 어렵고, 다만 서쪽으로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6월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가도 해가 안 져요. 서쪽으로 계속 가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밤 12시, 새벽 1시까지도 밝은 빛이 남아 있으니까 참 잠들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행문을 서역 말리라고 하는 기행문으로 남긴 적이 있는데, 참 이제 그런 엄청난 과정을 겪어서 옛날 구법승들이 중국을 유학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실크로드가 신라인들에게 중요한가? 이분들이 찾아가려고 목표했던 지점은 어디냐면 인도의 날란다 사원이에요. 날란다라고 하는 사원은 지금 현재는 인도의 중부 비하르주의 수도인 파트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여기가 최대의 불교 대학이죠. 세계 최대의. 여기에 가장 번성했을 때에는 스님들이 5만 명 정도 기거를 했다고 하니까 그 규모를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유학했던 분들의 신라 스님들의 이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대당 서역구법 고승전이라고 하는 옛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신라 승려들에 대한 얘기가 무려 11분이나 나와요. 신라 스님의 이름들이. 현태, 구본, 아주 이름을 인도식으로 바꾼 스님도 있어요. 아리아발마 이런 스님들이 계셨는데, 참 현장 스님의 기록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현장 스님이 날란다에 유학해서 그곳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열람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 세상에 동글동글한 한문 글자로 쓴 게 보여요. 하도 반가워서 이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인도 스님들이 생긴 거는 당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쪽 어디에서 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책의 제일 뒤를 보니까 신라승 아무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나보다 앞서간 신라의 큰 스님을 추모하면서 향을 사르고 그분의 명복을 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참 눈물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라의 고승들이 목숨을 건 불교 공부 여정을 떠난 것이 아직까지도 실크로드를 우리 한국인들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라 불교와 실크로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